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정말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5차 교섭 결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화물연대는 현업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 보완 또는 수정 입법 작업을 국회가 해야 합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합의한 만큼 안전운임제를 당장 폐지하지 않는 것에는 정부와 여당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을 두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큰 차이를 보여서 향후 입법 논의가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논의를 해야 할 국회가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국회는 또 다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겠습니다. 6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토레스. 처음이지만 강력한 이끌림. 모험에 강한 대한민국 정통 SUV로 태어났다. 새롭게 쌍용 자동차답게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지금 사전 계약 중.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은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거, 업무, 휴식의 경계를 지우다. 품격 높은 일상을 만나다. 시대를 앞선 공간 문화의 시작. 동탄 선납숲 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타워 빌리지 더챔버 라티파니. 7월 오픈 예정. 1533-5020 더 퍼스트 한양.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해요, 허 대표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선거. 너무 아깝게 낙선을 했는데, 자, 그래도 힘내시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안동시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낙선했는데요. 낙선했지만 선거 기간 많은 분들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정치를 개선하고 지역의 다른 미래를 여는 활동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안동시 선거구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선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후보가 6명 출마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6명.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깝게 3등. 2위와 몇 표 차였죠, 이번에? 한 200에서 300여 표 차이 정도 났습니다. 200여 표 차이. 네. 지난번 선거에서도 아깝게 낙선했는데 그때도
많이 차이가 안 났었죠. 지난번 좀 더 표차가 더 많이 났었고요. 그때는 더 났었고 네네네. 이번에 좀 더 줄였고 다음에는 그럼 당선만 남아 있네요. 네, 4년 동안 더 열심히 하는 예. 뜻으로 알고 예. 꾸준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허승규 대표가 이제 녹색당 으로 이렇게 지역구 출마를 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녹색당 소속의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예, 이번에 만약 됐으면 최초였는데. 네, 그 최초를 네. 다음 선거로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 그 선거운동 과정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일 아쉬웠던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조금만 더 일했으면은 당선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들자면.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활동을 다가가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신 분들이야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네. 아직 뭐 허승규라든가 녹색당 자체가 생소한 지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저희 개인적 활동도 중요하겠지만은 왜 녹색당이 기성 정당들보다 더 괜찮은 정당인지 네. 우리 지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직접 시민들 만나보면서 이렇게 많이 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허 대표가 이제 저희 라디오 오늘에는 3개월 만에 이제 돌아온 거죠? 네. 3개월 만에 왔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흘렀는데요. 이제는 좀 편하게 지역의 선거 문화를 회고하는 이른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경북 북부 선거 문화 돌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역민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우리 지역의 선거 문화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생생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30대 지금 우리 허 대표가 초반인가요? 만 33입니다. 만 33, 30대 초반인데 두 번의 지방선거를 직접 후보자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얘기, 생생한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어떤 주제들 다뤄볼 수 있을까요? 뭐 교과서나 언론에서 뭐 듣는 뻔한 얘기 아닌 그대로 그 지역의 생생한 선거 문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지역민들이 선거 기간에 겪는 익숙한 풍경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문중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동권 씨, 안동김 씨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화환을 보내고 화환을 길거리에 진열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지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선거운동 기간 남발되는 문자 메시지를 왜 보낼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또 선거운동 기간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많이 듣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사실 이번 선거 국민의힘 그 공천 관련 잡음도 상당히 많았고 또 뭐 거소투표 관련해서 불법 행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네 주민분께 들은 얘기인데 기초의회 이제 2인 선거 같은 경우는 1등, 2등 당선되잖아요. 근데 투표는 사실상 한 명만 해야 되잖아요. 기표소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모두 7장 받았는데 각 장마다 한 명씩 뽑아야 되는데 여기 2인 선거구네. 그래서 기초의원 같은 경우 2명을 뽑은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 라디오 오늘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얘기 사실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허 대표님도. 네, 그렇죠? 저희 지역구에서도 실제로 주민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와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이처럼 실제 선거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선거 문화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청소년 시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의 방점을 두셨군요. 사실 2020년이죠.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투표권이 도입됐고요. 올해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은 만 18세니까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생일 지난 학생은 투표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 6월 2일생까지 그러니까 뭐 대략 고3 학생 절반 정도는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고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포함해서 대부분 청소년들 투표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투표권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선거 과정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이런 구조잖아요. 네, 투표권이 없어도 청소년들이 우리 공동체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럼요. 예. 투표권이 없는 시민들의 권리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등하교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고 당연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 이야기를 담아야 됩니다. 예. 특히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가중치를 줘야 된다. 그렇죠. 청소년 목소리를 더 점수를 줘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정작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고 선거 과정에 소외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자, 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허승규 대표님, 그 후보 시절에 고등학생, 중학생들에게도 선거운동용 명함을 열심히 나눠줬다면서요. 네, 일단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분들은 6분의 1의 확률로 투표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뭐 그렇죠. 외모만 보고 고3인지 아닌지 뭐 생일을 알 수가 없으니 최대한 드렸고 예. 중학생분들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이고 또 예비 유권자로서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명함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명함을 드리니 처음에 이제 의아해하기도 하고 저는 투표권이 없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는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아가서 청소년 분들도 지역의 어떤 민원이나 의견에 대해서 제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면은 경청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뭐 이렇게 연락을 주었던 그런 청소년이 혹시 있었나요? 허 대표한테? 네. 저한테 안동시 남선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예. 지역구인데 예.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강남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 초등학교 네. 5학년이요?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제가 명함을 드리니까 뭐 저랑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분도 있었고 청소년들도 존중해줘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뭐, 좋은 점도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학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 중에선 혹시 좀 불편해 하거나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네, 저한테 학생들한테 명함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직접 들었는데 저는 좀 대묻고 싶은데요. 예. 그 아나운서님 초등학교 시절 용돈기 입장 써보셨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용돈기, 그때 용돈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필요할 때 그때 받아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기는 하죠. 네. 예. 그때 초등학생들이 직접 돈 벌어서 학교를 다니진 않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네. 예. 청소년 시절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경제 생활의 주체가 될 것을 대비하여 네. 이제 용돈기 입장을 쓰는 경제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 청소년들한테 성교육하면 우리 사회가 문란해진다. 뭐 이런 어르신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예. 이 말씀하신 경제 교육, 성교육 포함해서 이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니까 유독 정치 교육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정치 알아서 뭐해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정치 선진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치를 경험하게 된다는데 이건 좀 민주주의 사회 좀 모순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성인이 돼서 투표권 생긴다고 해서 나는 이제부터 훌륭한 시민이야 이런 건 아닌 것이죠. 네.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거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학교에서 청소년 정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본인들이 건강하게 목소리를 드러내 연습도 하고 네. 현명한 유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세 시대인데 투표를 수십 번 하게 될 텐데 당연히 교육과 경험이 필요하고 예. 이러한 선거 과정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와 어르신들의 역할인데 예. 조금은 이 방향이 반대로 된 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 교육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 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 경제 교육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돈 교육 있잖아요. 왜 무슨 증권 교육이나 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 돼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정치 경제 중요하니까 좀 더 그런 쪽에 교육을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허승규 대표님이 속한 녹색당에서는 현재 만 18세 투표권을 넘어서 한 발 더 나가서 만 16세로 투표권을 낮추자 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이 청소년 투표권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과거 조선시대는 15세 정도 되면은 성인식 관례를 치렀습니다. 예. 지금은 조선시대보다 청소년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요. 그 투표권을 낮추면 학교가 너무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계가 아름다운 정치가 가득한 세계일까요? 만 18세 이상 사람들은 모두 성인군자이고 언제나 현명한 유권자일까요? 네. 그건 아니죠. 네, 나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성숙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자면은 예. 첫 번째 청소년 시민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에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한 방법이 투표권 연령 인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의견 수렴 방법이 있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투표권이 낮아짐에 따라서 기존의 중고등학교 내에서 정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거리두기와 규제 강화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청소년 시민 여러분들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더 많은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 교육, 조기 정치 교육의 중요성, 또 투표권 만 16세 하향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 예, 이 점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mazing performance. 완전 멋져요. Oh my.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국이 다 한다. 한옥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집안은 당연히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한국이 다 한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또 한 번 해냅니다. 양궁 대표팀 정말 대단합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한국이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북의 관광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념식도 가졌다는데요.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조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간략히 좀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라고 합니다. 예.
지난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지내시고요. 그렇습니다. 마치고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거쳐서 예. 이곳 우리 저희 고향 경북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로 왔습니다. 예. 여의도 연구소장도 지내시고 기재위 위원장까지 예, 정치인의 생활을 오래 하시고 지금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3년째 계시는 거죠, 지금? 예, 3년이 임기인데 3년 임기를 마치고요. 1년 더 연장 근무 그렇습니다.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셨으면 연장 근무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계셨습니다. 자,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우선 정말 유력한 방송인 MBC가 우리 창립 10주년을 챙기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공사가 무슨 역할을 잘해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사 창립 10주년에 이제 관광을 한번 돌아보면은 정말 이 10년이 관광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관광을 그 자치단체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북도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여러 시군이 관광 분야만큼 신경 쓰는 분야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관광을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시도민들도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도민의 의식과 또 도시를 경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관광을 발전시켜 봤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생을 조금 했지요. 이제 코로나가 좀 숙지고 있고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더 우리를 관광사를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새롭게 다잡는 그런 10주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우리 공사가 지금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사의 역사는 47년이나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47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포항제철 화입식에 오셨다가 경주를 들르셔서 이곳 경주를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시고 관광단지를 만들 것을 지시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공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쭉 그러니까 47년이니까 37년 동안은 사실상 주요 업무가 관광지를 만들고 또 관광지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업무였다면 지금의 10년은 그러한 디벨로퍼의 역할 위에 마케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활동이 더 중요시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은 10년 동안 디벨로퍼와 그리고 마케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난 2019년에 이제 김성조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이제 확대 개편이 됐는데 확대 개편의 배경과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확대 배경된 결정적인 요인은 이철우 지사님께서 제 7위 민선 지사님의 취임하시면서 우리 관광을 경상북도 4대 목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4대 목표 중에 관광을 집어넣으셨다. 세계로 열린 관광이라고 나아갈 일자리 창출, 복지 경북 이런 걸 하면서 그 4대 목표 중에 관광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관광 산업이 이 경북의 전략 산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 개편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관광공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 처음으로 한 것이 이거는 조금 관광의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수용 태세 개선이라 해서 예. 많은 분들이 경북을 찾을 때 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식당의 환경을 좌식을 입식으로 바꾼다든가 예. 화장실 개조하고 주방을 좀 개방으로 만들고 이런 쪽에 사실은 전번 도의 그 역할보다는 7기 이후에 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2,319개의 업체에 371억 원을 예. 투자해서 시설 환경을 개선했고요. 예. 그리고 또 작은 관광 업체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316개의 업체에 113억을 지원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확대 개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사 자체에서도 이러한 태세에 발맞추어 우리 조직을 좀 ICT 또 스마트 빅데이터 이런 용어가 융합된 새로운 방향의 스마트 관광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장님 오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질문을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7일이 이제 창립 10주년이었고 또 특별한 기념 행사도 치르셨다는 거. 예, 다음 기회에 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예. 그럼에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들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요? 예,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 관광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예. 또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또 이 바뀌면서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ICT 기술을 이용한 관광지 선택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했고 또 조직도 확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ICT 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시군에 어떤 관광객이 오고 있으며 돈은 어디에 얼마 쓰고 있는가 이런 것 등을 다 분석을 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 관광을 제공한 것이 그래도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줄지 않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춤형 관광을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군요. 예. 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뭐 다소 풀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 어제 사실은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제주도 도지사 당선자 오영훈 당선자 그리고 우리 제주관광공사 우리 경북관광공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제주에서 가졌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결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CT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 관광객의 행태와 니즈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경북의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벌써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어떤 행사와 계획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용태세 개선 이외에 축제 품앗이라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광객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나 서울에서 오신 분이나 경상북도 내에서 예를 들면 포항에서 경주에서 오신 분이나 이 관광에 기여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경상북도 내에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축제 시에 다른 시군에서 그곳 축제에 들리면 좀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숙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은
축제 품앗이를 다시 한번 확대해서 경상북도가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그런 곳으로 만들까 합니다. 하반기에는 또 보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대부분 다 열리지 않을까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그 관광지가 그 축제가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이 많이 팔리고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잠시 웅크렸던 경북의 문화관광산업이 다시 한번 높게 비상하길 바라고 너무 빨리 달려온 것 같네요. 벌써 마무리가 된 한 1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자, 사장님 이거는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 사장님이 국회 3선 의원이시고 또 기재위원장에 여의도 연구소장 역임하셔서 정치판에 아주 손안에 훤히 다 보이실 것 같아서요. 지금 연일 논란되고 있는 그 이준석 대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워낙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말씀처럼 제가 국회의원 3선 했고 또 여당의 정책위 의장도 하고 여의도 연구소장에서 정책 분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뭘 평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요즘 그 옛날 정치인 했었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요? 직접 지금요? 그래서 우리 오이소 TV라는 걸 만들어서 농가 맛집 23개 시군의 농가 맛집 23개 시군의 멋있는 시장 이런 것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뷰 백선이라 하여 뷰 카페 백선 그래서 이제 멋있는 카페 소개하고 그 카페 찾아오면서 인근에 있는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여기 직접 출연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이소 TV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이소 TV하고 아름다운 뷰 백선이라고 하셨나요? 지금은 아름다운 뷰 카페 백선. 아름다운 뷰 카페 백선. 알겠습니다. 꼭 찾아보겠습니다. 인증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를게요, 사장님. 인증 좋아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참.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문화관광공사 김성조 사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지방선거가 국민의힘 승리로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간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서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조사인데요.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4.2%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긍정과 부정이 불과 3.8%밖에 안 되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했던 그 득표율과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완승을 했죠. 또 임기 한 달, 이른바 허니문이라는 것도 있을 텐데 지방선거 직후에 실시된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전 대통령의 지지율 52.1%에서 40%대로 하락한
지지율 결과로 나타납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말씀대로 뭐 허니문 기간이고 지방선거 대승으로 끝났고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오히려 50% 아래로 내려왔어요. 40%대. 자, 원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주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확실히 정책시키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임기 초반에 뭐 70, 80%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니문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사겠죠.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을 구성하는 것이 이념, 필로소피, 그 다음에 정책, 팔러시, 그 다음에 이제 피플인데 임기 초반에 뭐 정책적으로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념이 뭐 중도층이 급격히 유입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좀 파격적인 행보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30대 또 여성 중도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사 문제가 핵심이다. 뭐 검찰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장관 후보자들 의혹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걸 제일 큰 원인으로 짚어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민생이 완전 피폐된 상황 이런 상황도 좀 영향 끼쳤을 것 같고 그 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거 뭐 법대로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 이것도 좀 국민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렇죠?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적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좀 후한 점수를 새 정부의 또 신임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주는 편인데 뭐 법대로 해야 된다. 또는 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출근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좀 차차 생각을 해보자. 이게 국정이라는 것이 5년 시간이 길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른 조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또 워낙 바람이 크기 때문에 이것 역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법대로 하는 건 뭐 검찰, 경찰이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대통령이 이런 걸 강조하면 그래서 대통령은 법대로 하는 걸 그걸 담당하는 뭐 기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그 자리인데 화물연대 파업 문제도 그렇고 법치주의는 맞는데 허한고앵커 말씀대로 정치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유연성, 조정 능력 이걸 더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양산 사저 문제 그 집회 시위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뭐 법대로 하라 이런 식이었잖아요. 뭐 대통령 직무실 앞에서도 하는 판에 거기 퇴직한 대통령 앞에서 시위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 집회가 또 저기서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또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골이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허앵커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지만 바로 통합적 행보인 거죠. 그럴 때 오히려 더 배려를 하자. 우리 화합하자.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바로 그것이 통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양산사저 앞에 집회 같은 경우도 그거는 법대로죠. 지금 불법행위 아니죠. 일단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음주운전 논란 잠깐 해주셨는데 혹시 이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 논란에 휩싸인 뭐 논문 표절 의혹 논란도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물어봤어요. 적합하지 않다가 10명 중 6명이 넘는 63.9%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적합하다는 의견은 고작 1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뭐 완전히 여론조사가 모든 걸 말을 해주고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전조가 있거든요. 이미 내각 인사때 정호영 후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 얼마나 또 뜨겁고 따가웠습니까? 그런 만큼 더 이상 이렇게 음주운전은 안 될 일인 것이죠. 그만큼 더군다나 이제 맞는 담당 자체가 교육부 장관이기 때문에 교육 또 우리 윤창호 법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음주운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제대로 맞춰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주 수치도 0.25%가 넘어가니까 너무 네. 예, 비현실적인 그 수치가 나왔고 적합하다는 의견이 14%밖에 안 된다. 라는 건 14.9%. 이거는 정말 완전히 대통령 강성 지지층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나머지는 다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요. 10%대라는 건. 자, 지방선거 이후 각 당 상황 좀 살펴볼 텐데 내부 충돌과 갈등이 양당 모두 빚어지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또 잘 되는 집대로 그렇고요. 또 위기에 몰린 정당 또 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네. 자, 참 어렵습니다. 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민심을 어떻게 봐도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SBS가 같은 당에서 또 같은 당을 놓고서 다른 생각인데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해서 두루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 청년 신진 영입을 통한 세대 교체가 43.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른바 97 그룹, 90년대 학번, 70년대생으로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일 수도 있겠고요. 당내 원로 인사를 통한 세력 통합 부분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요.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제표는 16.5%에 그쳤거든요. 이건 이제 전체 응답자입니다.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한 재편이 당의 조직 재편이 16.5%인데 그런데 지금 기성전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만 놓고 보면 이재명 의원 중심 재편이 39.4% 거의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요. 전체 응답은 세대교체, 신진 영입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40% 이재명 의원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는 부적절하다가 56.1%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입니다. 66.1%가 당권 도전 적절하답니다. 그렇군요. 민심과 또 지지층들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동상이몽이네요. 동상이몽이네요, 정말. 예. 자, 그렇다면 이재명 의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순리에 맞을까요? 근데 이건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 대안인데, 근데 대안으로 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연 아주 이상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럼 개파가 사라집니까? 그것도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을 변화시켜야 된다. 또 지지층의 요구, 이 현실적인 부분을 넘어서기는 또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그냥 저는 조언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분석 차원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가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일단은 예상으로 일단 당권 도전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방선거에서 이긴 국민의힘 내부 충돌도 상당합니다. 지금. 자, 그 국민 여론 나온 게 있습니까? 잔치집의 충돌입니다. 잔치집에 풍악이 울려야 되는데 갈등과 충돌의 소리, 그것도 투스턴즈 충돌도 있었거든요. 이준석 대표, 정진석, 또 국회의장. 그런데 이 책임을 놓고서 윤핵한 중진 의원들 책임이다. 5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책임보다는 이게 좀 중진들이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야? 이런 이 의견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정작 또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자기 리더십이 어떻게 될 거냐? 무엇이 바람직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의견도 동상이몽입니다.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가 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의 팽팽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지도부 중심이어야 된다. 아니다.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새로운 세력이라 해야 된다가 전체 응답에서 비슷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또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민들레인가요? 민심을 윤핵관. 들을 내가 민들레가 그러죠. 윤핵관 그룹을 선택한 응답이 3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제일 높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층에서만 놓고 보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친윤 중심으로 당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인데 전체 응답자는 또 이준석이냐 또 새로운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세력이냐. 그렇기 때문에 충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정답은 민심에 있다. 안 그렇습니까? 민심은 그렇죠. 민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 MBC에서 하기로 해주시면 되죠. 예. 마지막 질문. 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 관련 논란도 많이 시끌시끌합니다. 자, 우리 여론은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 어떤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뭐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지 않더라도 빅데이터 상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시됐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논란이 나거든요. 찬반도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 이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여사를 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인데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내조에만 임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광폭행보, 빵집도 가고 또 영화관도 가고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에는 거기도 함께 간다고 하고. 예, 동행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지금 여성 또 중도층 MZ 세대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 그 전 영부인을 찾아뵙고 뭐 인사드리면서 조언 구하는 모습은 참 좋아 보였는데 또 같이 갔던 여성이 또 구설수에 올라서 그러니까요. 뭐 처음에 무속인 논란이 있다가 다음에 뭐 비선 논란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끌시끌한 얘기가 많네요. 콘텐츠 출신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또 그렇게 좀 사적 인연으로 그렇습니다. 또 동행하거나 그중에 한 사람은 또 대통령실 채용 뭐 지원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지적과 이게 정치적 공세 빌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당선 전에 뭐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는 했지만 글쎄요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같아서 어쨌든 좀 뭐 팬덤 현상까지 있습니다. 건사랑이라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